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FA컵 첫 번째 경기 분석. PSV 에인트호벤 대 페예노르트. PSV 최근 네이메언과의 경기에서 3대1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허용하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PSV의 수비 불안이 극심하다는 신호입니다. 올 시즌 리그 최소 실점 팀이지만 최근 7경기 연속 2실점 이상을 허용하며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보스카글리와 오른쪽 풀백 데스트가 결장하며 중원에서 틸만도 빠집니다. 여기에 백업 공격수 페피와 노아 랑카 지출전이 불확실해 전력 누수가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대용, 사이바리, 바카요코가 나설 예정이며 주니오르도 측면에서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과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페예노르트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7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력을 유지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 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PSV의 수비 불안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페예노르트 역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쿠우츠, 수비수 스트라테, 그리고 골키퍼 히멜만이 결장한다. 특히 헤르트레이다와 베스트라테의 부재로 인해 수비에서 조직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PSV의 수비진 붕괴 상황을 고려하면 페예노르트가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카란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원에서는 비에르만과 쇼텐이 경기 운영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PSV의 측면 수비가 약화된 만큼 적극적인 측면 돌파를 활용한 공격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PSV는 홈 경기에서 강하지만 수비진 붕괴와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페예노르트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PSV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운영 자체는 PSV가 주도하겠지만 페예노르트가 경기 막판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PSV는 공격진의 힘으로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수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페예노르트 역시 전력 누수가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승부는 90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두 번째 경기 분석. 코번트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 코벤트리 최근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난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리그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특히 수비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실점만 허용했으며 블랙번전 2대0 승과 와포드전 2대1 승에서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주력 공격수 메이슨 클락과 하지 라이트가 결장합니다. 하지 라이트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이번 경기에서 그의 공백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에서는 심스와 토마스 아산테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며 중원에서는 비토르 토프가 공격 지원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리즈가 강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에 코벤트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역습 위주의 전술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챔피언십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승격을 향해 순항 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카디프를 7대0으로 대파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일선 자원 벤포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전방 공격 옵션이 줄어든 점이 변수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피로가 최전방을 책임지며 이선에는 다니엘 제임스, 브랜든 아론슨, 마노르 솔로몬이 배치될 예정이다. 중원에서는 암파두와 로트웰이 경기 조율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로든과 암파두가 중심을 잡아주며 골키퍼 멜리에의 폼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다소 기복을 보인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이번 시즌 리즈의 원정 성적은 6승 3무 4패로 준수하지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설 경우 고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즈가 전력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코벤트리의 수비적 운영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쉽게 무너질 경기는 아닙니다. 코벤트리의 공격진 이탈이 변수지만 리즈도 벤포드가 빠지며 공격력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으며 리즈가 2대0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독FA컵 세 번째 경기 분석. 레버쿠젠 대 쾰른. 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으며 직전 리그 경기에서 호펜하임을 3대1로 완파했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비르츠와 호프만이 이선에서 창의적인 공격을 이끌고 보니페이스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탄탄하다. 타프소바와 인카피에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빌트의 선방도 기대가 됩니다. 상대 수비진의 전력 공백을 감안하면 레버쿠젠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른이브 리그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위 리그 팀들과의 격차는 분명합니다. 직전 브라운슈바이크전에서도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경기력의 불안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주력 공격수 레머펠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중원의 중심인 카인츠도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파울리의 결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 부상자인 키리안과 크리스텐센도 복귀하지 못합니다.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가 레버쿠젠이라는 점에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티게스와 다운스가 반격을 노리겠지만 레버쿠젠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버쿠젠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차이가 크며 ���른은 핵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 득점력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레버쿠젠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른이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 FA컵 네 번째 경기 분석. RC 스트라스부르 대 앙제 SCO. 스트라스부르 최근 리그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탔으나 직전 스타드 렌전 0대1패에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해당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며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타격은 핵심 공격수 이메가의 징계 결장이다.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며 팀 공격을 이끌던 그가 빠지면서 득점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자로 바쿠아가 거론되지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나나시도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아 경기력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진에서는 소토카와 두쿠레의 출전 여부도 확실치 않아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앙제 최근 7경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르아브르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경기 초반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불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내며 승점 1점을 가져갔습니다. 앙제 역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라울리소아가 징계로 결장하며 주전 풀백 아르쿠스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원들은 대부분 정상 출전할 예정이며 기존의 압박 기반 운영과 빠른 역습 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레포, 멜라리, 알레비나가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중원에서는 벨케블라와 아울루가 경기 조율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앙제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스트라스부르의 공격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 득점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앙제 역시 일부 전력 누수가 존재하지만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크며 스트라스부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FA컵 5번째 경기 분석. 고 어헤드 이글스 대 노르드베이크. 고 어헤드 이글스 최근 경기력이 안정적이다. 직전 트벤터전 2대2 무에서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었으며 이전 흐로닝원전 2대1 승에서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마타우스와 리멜트가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조율하고 최전방에는 실버가 결정력을 담당합니다. 측면 공격 활용도가 높으며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도 주요 무기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센터백 조합이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노르드베이크 팀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시즌 초반 반등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3연패를 당하며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알메레 시티 U23에게 1대4로 무너진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다.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2실점 이상 허용하며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주전 풀백 쿠프만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중원의 핵심인 바커와 노카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벤트가 징계에서 복귀하지만 팀의 조직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혼자 경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측면 수비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며 상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 어헤드 이글스가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노르드베이크가 지나치게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대량 실점 가능성이 있지만 고 어헤드 이글스의 공격력만으로 3골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5 언더 접근이 유효하며 핸디캡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코파델레이 6번째 경기 분석. CD 레가네스 대 레알 마드리드. 레가네스 코파델레이 8강까지 진출한 것은 인상적이지만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점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으나 직전 라요 바에카노전에서 핵심 센터백 세르히오 곤살레스가 퇴장당하며 수비진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5-4-1 혹은 4-5-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미겔 대 라푸엔테가 최전방에서 버텨야 하지만 단독으로 레알 마드리드 수비를 흔들기는 역부족입니다. 중원의 타피아가 상대 빌드업을 저지해야 하지만 레알의 중원 장악력을 고려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수비진은 곤살레스의 결장으로 헐거워졌으며 로지에와 나스타시치가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상대 공격진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에스파뇰전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컵 대회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직전 코파 델 레이 경기에서 5대2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안착했습니다. 문제는 수비진이다. 주전 센터백인 리디거, 밀리탕, 카르바알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추아메니가 중앙 수비를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레가네스라 다행이지만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이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중원의 발베르데와 모드리치가 템포를 조절할 전망입니다. 특히 음바페는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최전방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수비진이 불안하지만 레가네스가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레알이 경기 초반 득점을 기록한 후 체력을 안배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비 공백으로 인해 레가네스가 한 골 정도는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7번째 경기 분석. AC 밀란 대 AS 로마. AC 밀란 최근 경기력의 기복이 큽니다. 직전 사스올로전 6대1 승에서 대승을 거뒀으나 이전 인터 밀란전 1대1 무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리시치와 레앙이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할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포파나와 레이너스가 경기를 조율하며 수비진은 토모리와 파블로비치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만 경기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다가오면서 100% 전력을 투입할지는 불확실하며 상대가 로마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로마 최근 분위기가 상승세입니다. 리그에서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나폴리전에서도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력이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만 거두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3-5-2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디발라와 도브비크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중원의 펠레그리니와 파레데스가 중심을 잡고 수비에서는 훈멜스가 복귀하며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변수는 디발라입니다. 그는 AC 밀란을 상대로 10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키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력 문제로 인해 밀란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C 밀란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만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체력 안배가 필요하며 로마는 원정 경기력이 좋지 않아 보수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상 많은 득점이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밀란의 신승이 예상됩니다. 잉글랜드 EFL컵 8번째 경기 분석.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아스널. 뉴캐슬 최근 12경기에서 10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직전 풀럼전 1대2 패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흐름이 끊겼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이삭이 최전방에서 득점을 책임지고 측면에서는 고든과 머피가 빠른 돌파를 시도합니다. 중원은 기마랑이스와 토날리가 중심을 잡으며
수비는 샤르와 번가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 변수가 큽니다. 조엘린턴과 칼럼 윌슨이 출전이 불투명하며 하비 반스와 라셀레스는 확실한 결장입니다. 아스널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맨시티전 5대1 승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많습니다. 사카, 제수스, 벤 화이트, 토미야스가 결장하며 공격과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빠졌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베르츠가 원톱을 맡고 트로사르와 은하네리가 이선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웨데고르와 라이스가 경기 조율을 담당합니다. 수비진은 마갈량이스와 살리바가 버티지만 측면 수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카의 부재는 아스널의 공격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뉴캐슬의 강한 수비를 상대로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뉴캐슬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스널은 부상 변수로 인해 완벽한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스널의 공격진이 다소 약해진 점을 고려하면 뉴캐슬이 홈 이점을 활용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력이 떨어질 수 있어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